팰리세이드 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의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한인 비하 발언을 해 한인 사회가 분노하며 규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연방 국회의사당에서 전시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이 드리머 보호 법안을 마련하기로 타협하면서 이민 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화당 내부의 갈등이 진정됐습니다. 뉴욕시 새 행정 예산안이 빠르면 다음 주 초 확정될 전망이며 반값 메트로카드에 대한 예산 배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영어도 못하는 한인들이 부정선거를 했다. 빌어먹을 한인들이 펠팍타운을 차지하게 해라. 펠팍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팰리세이드 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의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현직 시장 어머니의 한인 비하 발언에 한인 사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막말을 규탄하는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의 어머니 로레인 로튼도가 페이스북에 올린 한인 비하 발언에 한인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로튼도 시장의 어머니는 지난 5일 예비선거에서 한인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갓댐 코리안 같은 비속어와 빌어먹을 한인들에게 타운을 주라는 등 한인들을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이 시장으로 있는 동안 타운홀에서 영어로만 말할 수 있도록 하라고도 적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해당 글은 페이스북에서 삭제되고 로튼도 시장은 어머니의 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문제의 글이 SNS로 퍼져나가면서 한인 사회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펠팍 유권자 협의회와 뉴저지 한인회, 시민참여센터, 교회협의회 등 한인단체들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 앞에서 한인 비하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0일 오후 3시 타운홀 앞에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한인들이 그동안에 당했던 서름 또 이번에 당했던 인종차별 문제 함께 규탄하면서 우리 그 펠팍 또 한인 사회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한인단체들은 규탄 시위를 통해 로튼도 시장과 가족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로튼도 시장이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연방 국회의사당에서 전시됐습니다. 소녀상의 상징성에 일본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잘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행사장에 다수의 연방 의원들이 참석해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에 함께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 50개 주를 대표하는 정치 중심지 워싱턴 DC 연방 국회의사당. 어제 이곳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한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연방 국회의사당 비지터 센터에서 진행된 특별 전시에는 캐롤린 멜로니, 톰 수오지, 그레이스 맥, 조셉 크라울리 등 다수의 연방 하원 의원들과 뉴욕, 워싱턴 DC 지역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지난 8개월 동안 이번 전시를 열기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커뮤니티의 숱한 방해 공작이 있었다며 끝내 이번 전시를 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분들에게 힐링과 호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자리를 오늘 마련했고 또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캐롤린 멜로니 의원은 실현이 힘들 것으로 보였던 평화의 전시를 향한 한인 사회의 열성적인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후원에 나서게 됐다며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 인권 요린을 경계하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Legal protections of women's equality must be promoted worldwide, includ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s why I'm so proud to host, along with my colleagues, the first viewing of this important statue. 지난 2017년 10월 뉴욕 한인회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순회 전시가 가능하도록 이동이 용이하게 제작됐으며 이번 국회의사당 특별 전시를 통해 첫 걸음을 뗐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가장 어려운 난관으로 보였던 국회의사당 전시를 성공하면서 큰 용기를 얻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순회 전시 공연을 기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달 건립된 포틀리 위안부 기림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포틀리 한인 고교생들의 인터뷰가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큰 관심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틀리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가 소셜미디어 나우디스 뉴스와의 인터뷰 영상이 게재되면서 어제 오후 조회수가 52만 건을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노예들을 기리는 기림비를 세우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학생들이란 제목의 영상은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의 젬마 홍 부회장과 김유한 총무와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홍 양과 김 양은 인터뷰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극을 알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할머니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다고 밝히면서 기림비를 세우게 된 이유와 과정, 의미를 약 3분 동안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나우디스 뉴스는 지난 2년 동안 약 20명의 학생이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2차 대전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 한국에는 위안부 생존자 37명이 있으며 진실과 정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상이 게시된 후 ABC 방송에서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의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는 등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포틀리 위안부 기림비는 위안부 역사를 배운 어린 학생들이 주도해 세운 최초의 기림비로 포틀리 컨스티튜션 파크에 세워졌으며 지난 5월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18번째가 되는 세계 국악 경연대회가 오는 23일 뉴저지에서 개최됩니다.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함께 4개 부문 총 8,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국악경연대회가 오는 23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8회가 되는 경연대회는 전 세계에 한국의 전통 국악을 알리고 재능 있는 국악인을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연대회를 하는데 지금 총 18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8년째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또 참여하셔서 좋은 경연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시니어부 등 4개 부문으로 치러지며 최고상인 명인 대상에는 국무총리상과 함께 상금 1,500달러, 중고등부 종합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달러가 수여되는 등 16개의 상과 총 상금 8,000달러가 수여됩니다. 우리 1.5세 2세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악을 알리기 위한 거고 또 이러한 경연대회로 인하여서 우리 여기서 배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경연대회로 인하여서 많이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고 또 이런 경연대회를 하면서 여러 분야를 보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미주 한국국악진흥회 사무국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오늘 20일이며 참가비는 참가 인원수에 따라 100에서 400달러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에 체류하는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외국인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국가현안점 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임의 가입과 비교적 짧은 체류 기간 요건 등으로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진료받은 후 출국한 외국인은 24,773명,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16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에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고, 단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며 체류기간 만료, 근로관계 종료 등의 상황도 법무부와 협조해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이 드리머 보호 법안을 마련하기로 타협하면서 이민 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화당 내부의 갈등이 진정됐습니다. 어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드리머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타협적인 이민 법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현재 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추진 중인 배제 청원의 진행을 중지시켰습니다. 배제 청원은 하원 의원 과반수인 218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소관위원회의 심의나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 토론과 표결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라이언 의장과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타협안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며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방안을 포함한 이민 법안의 강제 표결을 위해 추진 중인 배제 청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193명 가운데 192명이 서명을 했고 중도파 공화당 의원 23명이 가세해 215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3명만 더 동참하면 강제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되지만 배제 청원이 시행될 경우 라이언 의장과 지도부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이민개혁파와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법안 작성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초까지 당 지도부가 양쪽을 충족시키는 이민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4월 드블라지오 시장이 발표한 890억 6천만 달러 규모의 2018-2019 회계년도 뉴욕시 행정 예산안이 빠르면 다음 주 초 확정될 전망입니다. 우선 반값 메트로카드에 대한 예산 배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코리 존슨 시의장이 새 회계년도 시작을 3주가량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예산안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반값 메트로카드 사업을 포함해 시민권 신청 비용 지원,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400달러 환급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예산안을 마련해 시장실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과 관련해 예산 마련 방안으로 시장실과 시의회가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우선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반값 메트로카드 시행을 위해 예산 2억 1,200만 달러가량을 투입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시 예비비 증액 방안과 관련해 시의회는 경기가 침체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비에 5억 달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시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세제 개혁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진 주민들을 위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400달러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 예산 배정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테판지 브릿지의 이름이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로 새로 지정된 가운데 테판지 브릿지라는 이름을 되살리길 원하는 온라인 청원 캠페인 참여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테판지 브릿지는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 주지사를 역임했던 자신의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를 기리기 위해 공식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8월 주의회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웨체스터 거주자인 몰로만은 다리의 공식 명칭을 테판지 브릿지로 되돌리는 청원 캠페인을 주도했으며 다리의 이름이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로 변경된 것은 뉴욕주 의회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경 당시에도 아스토리노 웨체스터 카운티장을 비롯해 오랫동안 테판지 브릿지로 알고 지낸 인근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뉴욕 플러싱 길거리에 노점상 운영을 금지하고 길거리 음식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은 플러싱 다운타운에 노점상 운영 금지 조례안과 보일러 불을 이용한 길거리 음식 판매 금지 조례안을 뉴욕시 의회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던 블러바드와 샌포드 애비뉴 사이 메인 스트리트,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와 유니온 스트리트 사이 루즈벨트 애비뉴, 41 애비뉴와 바클라이 애비뉴 사이 키세나 블러바드, 프린스 스트리트과 메인 스트리트 사이 40 로드, 메인 스트리트과 유니온 스트리트 사이 41 애비뉴, 메인 스트리트과 프레임 플레이스 41 로드 등 6곳에서 노점상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 길거리 음식 판매도 노던 블러바드와 유니온 스트리트, 샌포드 애비뉴,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등에서 금지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내 리틀 방글라데시 분할안 관련 우편 투표 등록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투표지를 받지 못한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선거국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 내 리틀 방글라데시 분할안 관련 우편투표 등록 마감일이 5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까지 상당수의 한인들이 투표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우편투표에 등록한 한인 10명 가운데 7명은 등록한 지 2주에서 3주가 지났지만 우편투표 용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중순에 했어요. 뭐 또는 5월 며칠 날 했어요. 이런데 6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왔다고. 그래서 이거가 정말 나한테 제대로 등록이 돼서 오는 게 맞느냐고, 나는 왜 안 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체계적이지 않은 선거국의 운영에 한인들의 문의만 빗발치는 상황. 이에 대해 LA시 선거국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6월 13일까지 투표용지 발송을 완료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o we have a self-imposed deadline, right? Like a department, not by any kind of regulation or obligation, but we have a self-imposed deadline. We have to send the ballots out no later than June 13th. 특히 일부 한인들 사이에선 투표지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편 투표가 돼 있거나 온라인 우편 투표 등록 완료를 알려주는 이메일 공지를 받지 못하는 등 황당한 경우도 속출하면서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LA시 선거국은 명확한 선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LA시 선거국에 따르면 어제 기준 승인된 우편 투표 건수는 18,582건, 투표지가 회수된 경우는 1,704건으로 조사됐으며 승인된 우편 투표 용지가 실제 투표로 집계되는 비율은 10%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시가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입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생 100%가 캘리포니아주 4년제 주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모든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현재 졸업생들이 칼스테이트나 UC 계열 대학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최소 C등급 대신 D등급만으로 졸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LA 졸업생 가운데 56%만이 대학교 입학 조건을 갖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저소득층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100% 대학 진학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1일 접수분부터 지난 3월 29일자로 개정된 이민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록 확인서 G325A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전 양식을 제출할 경우 반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325A는 14세에서 79세 사이에 이민 신청자들의 백그라운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름과 외국인 등록번호, 전 배우자, 지난 5년간 거주지와 취업 기록 등의 내용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도로 표지판 등의 베라자노의 철자를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 고속도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잘못 표기된 철자가 50년 만에 시정될 전망입니다. 베라자노 브릿지는 16세기 탐험가인 지오바니 다 베라자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철자 5기로 Z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 이러한 도로 표지판을 모두 바꾸는 것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하튼 연방대배심은 어제 플러싱 프랭클린 애비뉴에서 신장 내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과다한 중독성 약물을 처방해온 중국계 의사 로렌스 초이에게 2건의 2급 과실치사와 220건의 통제 처방약품 판매 형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연방 마약단속국은 초이의 처방 기록을 확보하고 모두 3명의 환자가 처방약에 의한 약물 중독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은 25일부터 29일까지 퀸즈 전역의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정보 워크숍과 법률 클리닉인 이민자 권리 알기 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숍은 25일 오후 6시 퀸즈 국립도서관을 시작으로 26일 오전 9시 30분 퀸즈 리걸 서비스, 27일 오후 1시 플러싱 민권센터, 28일 오후 4시 퀸즈 센터몰, 29일 오전 9시 써니사이드 캐톨릭 서비스 센터 등 5곳에서 열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